네, RPM 106쪽에 756번 문제입니다. 네, 뭐 그냥 풀면 되는 문제죠. 그죠?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자, 이거 얘를 풀어보시면, 15하고 여기가 3x, 그럼 x가 5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한번 전개해가지고 풀면요, 3x-3, 여기는 2x-3이니까 x 3이 사라지네요.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0 이상 5 미만이 되겠죠? 요거 뭐 수직선 안 그려봐도 x는 0 이상 5보다 작다 이렇게 될 테니까 요거를 만족시키는 x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757번 문제입니다. 자, 위의 식에다가는 10배를 하고 싶네요. 10배를 해주시면은 12x 마이너스 20, 여기는 8x 마이너스 3 플러스 32가 되겠고요. 넘기면 4x, 여기는 52. 그러면 4로 나누면 x는 13 이하다. 네. 자, 두 번째 식으로 가서 두 번째 식은 4배씩 해주면 좋겠죠? 곱하기 4를 해주면 여기 12가 될 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 다음 여기는 4x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그럼 이쪽을 5x로 만들어 주시고, 요거는 20이 되니까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쓱 보면, 아, a가 4고 b가 13이구나 라는 게 보이죠? 그럼 a에서 b를 빼라 그랬으니까 지금 a가 4고 b가 13이거든요. 그럼 a에서 b를 빼면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네, 758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연립부등식을 요렇게 잘못 변형시켰대요. 그쵸?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죠? 연립부등식은 항상 세 개가 붙어있으면 앞에 둘 풀고 뒤에 둘 풀고 요렇게만 풀어야 되는데 요 식이 잘못됐죠, 그죠? 맨 앞에 거랑 맨 끝에 거를 연결해가지고 풀어버렸죠. 자, 아무튼 그렇게 잘못 풀어가지고 이런 해가 나왔다 그랬으니까, 자, 요 잘못 풀어진 식을 먼저 보면, 위에 있는 식은 정리하면 x가 a-1을 2로 나눈 것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밑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x가 1 플러스 b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그대로 지금 요런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요 분수의 값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1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a, b를 찾고, 그렇게 찾은 다음에 다시 원래식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풀어보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빨간 부분들을 비교하면 얘가 3이 되니까 a가 7이겠죠? 초록색 부분을 비교하면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요.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네. 이렇게 a, b 값을 찾은 다음에 이 연립부등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a가 7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5x에 b가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쪽 풀게요. 이쪽 풀면은 2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자, 이쪽 풀겠습니다. 이쪽은 3, 이쪽은 3x니까 x가 1보다 크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제대로 된 해가 되겠네요. 네, 75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일단 위에 있는 식부터 풀어보면 이 첫 번째 부등식을 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3x가 되겠고 이쪽이 10이니까 3이 되나요? 그럼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보자마자 b가 1이지 않을까요? 그쵸? 네, x가 요 놈보다 작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풀어보면 두 번째 식은 6배 하겠습니다. 3x 플러스 6, 여기는 2ax 마이너스 6, 그러면 넘기면 1로 넘길까요? 12가 되고 이쪽이 여기는 2a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x 앞에 있는 개수인 2a 마이너스 3으로 양변을 지금 나눠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나누기 전에 고민하셔야 돼요. 이걸로 나눠야 되는데 얘가 양인지 음인지를 모른다. 그럼 문제 조건을 다시 살펴봐야죠.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a는 2분의 3보다 작아요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식 곱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3 넘겨보면 요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요 2a-3은 0보다 작아요 라고 말해준 겁니다. 따라서 내가 양변을 2a-3으로 나눠서, 자, 이런 모양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어 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까지 잘 뒤집었다면 이 분수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쵸? 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2a 마이너스 3분의 12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이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a는 0이어야 되겠네요. 그쵸? a가 0이면 마이너스 3분의 12 하면서 딱 맞죠? 그래서 a는 0이고 b값이 아까 b값이 여기랑 똑같아가지고 b값이 1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a는 0이고 b가 1이니까 이 문제의 답도 1이 되겠습니다. 네, 760번 문제입니다. 해가 없게 만들면 되는 문제인데 요 놈을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식도 한번 넘겨서 정리하면 x가 되고 요거 지금 2로 나눴을 거니까 2분의 10-a 네,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각각을 푼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직선. 자, x가 4보다 커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해가 없으려면 자, 이 분수의 값이 어느 쪽에 놓여야 할까? 얘가 만약에 이쪽에 놓이게 되면 이렇게 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겹치는 부분이 생겨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 2분의 10-a가 4보다 왼쪽에 놓여서 x는 걔보다 작거나 같다니까요. 이렇게 요런 그림이 나와줘야 그래야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해가 없어질 수 있죠.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것은 이 녀석이 4보다는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작아요.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2분의 10-a가 4보다 작다라고 우선 쓰신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등호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등호를 판단하는 것은 얘를 여기다 올려놔 보는 거라고 했어요. 자, 얘를 여기다가 올려놔 보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똑같이 4에서 한 놈은 이쪽으로 가고 한 놈은 색칠을 하고 이쪽으로 가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런 그림일 때 해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같은 지점에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갈 때 두 개가 다 색칠이 되어 있을 때만 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하나는 색칠이 됐는데 하나는 색칠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해가 없다의 상황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해가 없는 상황이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이에요. 해가 없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러므로 이 분수가 그러니까 요 색칠한 동그라미를 4 위에다가 올려놔도 괜찮아 이런 상황이죠. 해가 없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에 부합을 하니까 네, 따라서 얘네들은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고 그러면 2를 곱해주시면 10-a가 8보다 작거나 같다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쵸? 네, 요게 그대로 답이 되겠습니다. 네, 761번 설탕물 농도에 대한 문제네요. 그죠? 농도에 대한 문제. 농도 공식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자, 우리가 설탕물이든 소금물이든 농도를 구한다는 것은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걸 통해서 구하고요. 그러면 거꾸로 소금의 양을 구하는 것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구합니다. 뭐 이미 전혀 헷갈리지 않게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들으실 필요가 없지만 아직은 이 공식이 좀 헷갈린다 하시면 일단 농도의 제일 기초적인 개념부터 좀 외우세요. 농도라는 건 전체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소금을 내가 아무리 많이 넣어도 물이 더 많다면 농도는 옅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전체 소금물 중에 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소금물분의 소금이라는 분수는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농도 듣자마자. 그러면 뒤에 곱하기 100은 왜 붙일까요? 이건 단순히 농도의 단위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퍼센트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백분율. 네, 백분율이라는 단위로 바꿔주기 위한 작업일 뿐이지 농도의 기본적인 개념은 소금물분의 소금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요 공식을 그렇게 한번 이해해서 외웠다면 옆에 있는 공식은 이렇게 두 글자는 두 글자끼리 자리 바꾸시고 세 글자는 세 글자끼리 자리 바꾸시고 하면은 이런 공식이 나온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얘기했고요. 자, 아무튼 그럼 우리는 여기서 6% 설탕물과 12%짜리 설탕물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둘 중에 더 궁금한 건 6%짜리입니다. 그래서 6%짜리 설탕물 Xg이라고 잡을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12%짜리 설탕물은 그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600 마이너스 Xg이 되겠죠. 왜냐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600g을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Xg이면 얘는 600 마이너스 Xg입니다. 자,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을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금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겠죠. 얘는 6%짜리 설탕물이기 때문에 100분의 6 곱하기 X, 요게 요 안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되겠고, 자, 이것도 똑같죠. 요 안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을 구한다면 설탕은 100분의 12 곱하기 600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두 종류의 설탕물을 섞어가지고 그 섞어진 600g의 설탕물이 농도가 8%부터 10% 사이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은 설탕물의 농도를 식으로 써볼 건데, 농도가 이거잖아요. 크게 써볼게요. 자, 두 가지를 섞었어요. 두 가지 설탕물을 섞었을 때 설탕물의 양은 얼마냐? 600으로 정해져 있죠, 이거. 그죠? 요거와 요거를 더한다는 얘기니까 다시 600이 될 거고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요거하고 요거잖아요. 그쵸? 그럼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분자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100분의 6 x 플러스 100분의 12 600 마이너스 x. 자, 요렇게 쓰면 요게 지금 두 개의 설탕물을 섞었을 때의 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이거 보면서 와, 뭐 식을 뭐 저렇게 더럽게 써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농도를 표현을 해줬을 때 여기 깔끔해져요. 농도가 그러면 8 이상, 농도가 10이야. 아, 요거네. 그럼 가운데만 잘 정리되면 풀리겠네. 자, 가운데를 정리할 때도요.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100을 곱해요. 어차피 이 100은 분자에 곱해지는 애기 때문에 100을 이렇게 분자에다가 곱해버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600분의, 자, 100이 곱해지면 6x 플러스, 자, 100 곱해지면 12만 남겠죠? 12를 분배시켜버리면 7200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됩니다. 그럼 분모에 있는 600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분모에 있는 600은 부등식 전체에 곱하기 600을 해버리면 되죠. 그죠? 곱하기 600을 해버리면, 자, 얘는 68, 48, 4800이 되겠고, 자, 가운데는 살짝 계산하면 7200에 마이너스 6x가 되겠고, 오른쪽은 600 곱하면 6000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두 줄만에 아주 간단한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x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7200을 싹 빼줄게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400, 여기 마이너스 6x, 여기 마이너스 120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시면 x는 20부터 40까지가 되나요? 20이 아니라 200인가요? 네, 200부터 400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섞어야 할 6%짜리 설탕물의 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200g 이상, 400g 이하, 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고, 사실 이 농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비율 관계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정석적인 방법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답은 200부터 400까지가 되겠네요. 네, 762번.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인데요. 절대값이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뭐 복잡하게 갈 거 없이 바로 갈 수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라고. 자, 그럼 이제 a까지 없애주기 위해서 a를 한 번씩 더해주면 a-3부터 a 플러스 3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이 지금 같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얘가 돼야 되고요. 얘가 돼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왼쪽 부분을 비교하면 a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a가 6이면 얘가 9가 되니까요. b가 9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763번 문제입니다. 위에 62번도 절대값 문제고 63번도 절대값 문제지만
62번은 구간을 나누지 않고 풀 수 있고요. 얘는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x가 여기도 밖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순간을 경계선으로 구간을 나눌 거다. 그쵸? 1을 경계선으로 해서 1보다 작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자, 요렇게 둘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볼 거고, 각각 1번, 2번 구간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럼 1번 구간은 x가 1보다 작을 때, 2번 구간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겠고, 자, 요때는 절대값 안의 부분이 음수가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x 하고 4가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쪽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범위가 항상 답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x가 마이너스 2 이상 1보다 작다. 요렇게가 1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가 되겠고요. 자, 2번 구간으로 넘어와서 요때는 절대값 안에가 양수라서 그대로 나오겠죠. 2x-2 플러스 x에 여기는 4. 그러면 3x 여기는 6이니까 x는 2 이하가 되겠고요. 역시 또 요놈과 요놈의 공통 범위를 따져보면 1 이상 2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지금 답을 두 부분을 찾았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에요. 여기서 또 얘랑 얘가 겹치는 부분이 어딘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에요. 그런데 이 범위와 이 범위는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범위가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는 범위입니다. 그럼 굳이 이거를 따로 나누어서 쓸 필요 없거든요. 얘네 둘은 그냥 합체시켜 버리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 요만큼의 범위를 나타내는 식이 될 거고, 그게 곧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네요.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니까 다 더하면 0 되겠네요. 그죠? 3번이 되겠습니다.